그러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토론회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유권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다음 대통령에게 이 중에서 보수라고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하신 사람들에게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위가 경제 살리기 35.8%, 2위 법치주의 16.6%, 성장이 13.8%, 안보 10.8% 이렇게 그다음에 통합 도덕성 순인데 어쨌건 보수 대통령이라면 경제 살리고 법치 잘 지키고 성장 이끌 안보 이끌 대통령을 바란다는 겁니다. 그죠? 저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보수의 현 주소 그리고 각 캠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캠프에서는 매일 꽃꽃 문수라고 해서 일일 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을 살리겠다. 다시 말하면 노사가 같이 상생하는 바탕 위에서 기업을 살려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법치주의가 거의 한 16% 정도 나왔던데 그 법치주의에 관한 것은 결국은 탄핵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다른 이 사법, 준사법기관이 보여준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저렇게 법치주의에 대한 요구가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기업 성장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주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보수 정당에서는 뭐 안보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통합을 이룰 적임자가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높은 청렴 도덕성인데 지금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대비해서 본다면 김문수 후보만큼 청렴성과 도덕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동훈 후보의 강점은 그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처한 그 정치, 외교, 경제, 안보에 대해서 현 주소를 잘 꿰뚫고 있다. 저도 외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국방위원장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는 역시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당장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단순히 관세 협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굉장히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핵 안전 협정 문제, 그다음에 기술 혁신 문제 이런 게 다 총망라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한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 태평양을 둘러싸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펴야 될지, 어떤 경제 정책을 펴야 될지, 이 상황에서 AI 또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협정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5대 메가폴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경선 TV 토론에도 굉장히 뭐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하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5대 메가폴리스에 맞는 각 권역별 그 규제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 특성화하는 이런 5대 메가폴리스를 굉장히 준비를 잘 했어요. 어느 날 인기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대선 캠프에 여러 차례 있어 왔거든요. 저도 한 20년 정치하면서. 근데 이번에 보면은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믿음은 저는 확실히 생겼어요. 그래서 준비된 후보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돼 있고 이재명과 TV 토론을 해도 훨씬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 늘 답은 저렇게 나옵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경제를 국회의원 뽑을 때도 보면은 우리 동네 이렇게 근데 그 국민들이 꼭 그렇게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경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옛날 이명박 같은 이제 직관적인 경제 대통령의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누가 좀 진심일까? 관심을 더 쏟을까? 주위에 어떤 사람을 좀 둘까?
기준 정도로 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냉정하게 뭐 김문수가 앞서냐 한동훈이 앞서냐 할 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저 출발해서 훨씬 나가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양 캠프는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뭐 죄송합니다만은 뭔가 숙제하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오늘도 한 장 했습니다. 오늘 1일 1공약 우리 발표했습니다. 이런 느낌을 못 벗어나고 있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두 분 중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뭐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아까 그 잠깐 우리 윤석열 실장님이 몇 가지 이제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말씀했는데 5대 메가폴리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학교 10개 그게 과연 국가 균형 발전 다른 인프라, 문화, 사회, 의료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메가폴리스든 서울대 10개 전국에 만든다고 하는 공약은 사실상 안 됩니다. 2년, 3년, 5년 안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판교, 그다음에 뭐 삼성 반도체, GTX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를 하면서 저걸 김문수가 한 거야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했고 여지껏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내는 공약 중에 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없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거 지키지 못할 약속,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스스로 걸러내고 지금 공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도지사 하면서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을 때 그걸 끝까지 실천해낼 수 있는 진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근데 저 지금 아까 조사를 보면 좀 반성할 대목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보수 대통령으로서 저런 걸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선을 보면 비전이 안 보인다. 뭐 계속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고 이런 사실 지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경선 토론 저도 뭐 정말 빠짐없이 다 지켜봤는데 그 아깝게 긴 토론 시간을 뭐 배신자 프레임이나 계속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정치 선배님들 쭉 그 TV 토론하는 걸 보면서 이 우리가 나란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큰 나란 일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 아닙니까? 이제 공복이라고 하죠. 이런 공복의 경우에는 정말 그거의 첫 번째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그거는 품격이고 품성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데서 저는 출발한다고 봐요. 그거는 출발이지 필수 조건이지 뭐 선택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많은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측근 관리 잘못해가지고 또 측근들끼리 하고만 일을 한다든지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집안일하고 국가일하고 혼동이 된다든지 그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신자 프레임이나 무슨 소신과 배신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토론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잘못도 다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지른 거예요. 대장동이니 또 법카 유용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의 공과 사를 구분짓고 이거를 의리나 무슨 배신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난 토론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비전을 조금 보이는데 미흡했다. 하지만 이제 내일 또 후보 토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직까지는 뭐 한 달 이상의 또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7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이재명이 또 목표는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 활극과도 같은 오늘날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을 해주기를 원하죠. 뭐 각 캠프에서 대표로 나왔으니까 약속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제발 좀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얘기하자. 저는 4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금 그런 거에 매몰돼서 우리의 제대로 된 공약, 민주당 같은 이재명 같은 공약은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면 당 정책이나 우리 당 캠프에서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당 전체가 시스템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캠프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고 있지만 지금 그런 싸움에 지금 매몰돼서
그런 경선에 매몰돼서 지금 그것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각 캠프에서 나왔으니까 내일은 제발 토론에서 그런 논쟁 말고 소모적인 논쟁 말고 각 정책이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아젠다가 부각될 수 있도록 내일 토론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자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그럼 두 분 약속하셨다고 하고요. 그럼 내일 한번 보고요.